아침은 마치 공기 중에 흐르는 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대형 기술 기업의 헌신적인 직원인 클라라는 긴장감이 마치 강물처럼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은은한 푸른 빛이 작업실 벽을 비추며 마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마치 시간이 잔혹하게 흘러가는 듯 클라라를 짓누르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익숙한 간 내린 커피 향은 평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대신 희미한 종이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인 듯했다. 클라라는 상사인 로드리고와의 깜짝 회의에 불려갔다. 그의 이름이 마치 경고음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로드리고는 위풍당당한 풍채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로 날카로운 솔직함과 예측 불가능한 결정으로 유명했다.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매 순간을 미지의 운명으로 향하는 서곡처럼 느끼게 했고, 클라라는 가슴을 조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클라라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속이 메아리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고, 숨소리는 마치 조용한 주문처럼 평정심을 위협하는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려 애썼다. 왜 하필 지금? 그녀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이해하려 애쓰며 생각했다. 동료들은 은밀하게 시선을 던졌고,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불확실성의 작은 나비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회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은 그녀를 새로운 현실로 초대하는 듯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미묘한 소리가 놀랍게도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봉인처럼. 로드리고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 두 손을 고요하게 모으고 있었는데, 클라라의 불안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시선에는 묵직함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좋은 아침이야, 클라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도 모르게 밑바닥에 굳은 의지가 묻어났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방 안이 고요했다. 그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마치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논의할 게 있습니다. 로드리고가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은 임박한 폭풍의 무거운 구름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의심이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정신을 무겁게 짓눌렀다. 로드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읽어내려는 듯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클라라는 이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에는 그녀의 커리어와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공기는 더욱 탁해졌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말들과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라, 내 노고에 감사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닿았지만 눈에는 닿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해. 그 말은 방 안에 맴돌며 클라라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계시를 예고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서곡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클라라 주변 방이 좁아지는 듯했고, 로드리고의 말이 돌이킬 수 없는 문장처럼 메아리쳤다. 조정이 필요해.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톤과 차가운 눈빛은 뭔가 더 어둡고 단호한 것을 암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벽이 점점 좁아져 자신을 숨 막히게 하는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다. 한때는 편안하게 속삭였던 에어컨 바람이 이제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처럼 느껴졌고 뼛속까지 새우며 드는 한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로드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에 팔꿈치를 얹고 기도나 심판의 의미로 보이는 두 손을 모았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눈은 이제 얼음에 굳어진 듯 굳어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클라라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심장이 가슴에 부딪혀 고통스럽게 쿵쾅거렸다. 클라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회사 회계에 몇 가지 부정이 있었어. 그는 말을 시작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처럼 떨어지며 클라라의 가슴에 공황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이 너를 가리키고 있어. 그 날카롭고도 날카로운 비난은 독침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클라라에게 치명적인 명중을 선사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눈을 깜빡였다.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평소에는 단호하고 절제된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떨리며 그녀 안에서 휘몰아치는 내면의 폭풍을 드러냈다.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로드리고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의 기색이 어렸다. 그의 자세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묘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깨가 살짝 굳었고 턱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그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회사의 후계자로서 그에게 부여된 책임감은 그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유산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마치 부조리극 속의 배우처럼 역할이 잔인하고 불가해하게 뒤바뀌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마치 작은 의심의 기미 하나 없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현대 미술품으로 장식된 벽과 간 내린 커피의 은은한 향이 감도는 그 방은 이제 로드리고의 손에만 탈출구가 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깨닫고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의 말은 물속에서 억눌린 비명처럼 왜곡되고 무력하게 울려 퍼졌다. 날 믿어줘, 로드리고. 그는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박한 속삭임처럼 변했다. 실수가 있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젊은 후계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클라라에게 느꼈던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일으켜 위풍당당한 자세를 되찾았지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클라라, 난 네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 마침내 그는 자신의 불안함을 은근히 고백하며 말했다. 그렇게 심리는 끝났고 클라라는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뒤꿈치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침울한 진혼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짓된 비난으로 자신이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걸어 나가는 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녀 안에서 강렬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긴장감 넘치는 침묵에 휩싸였다.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 시계는 시간뿐 아니라
클라라의 운명까지 알려주는 듯했다. 지는 해가 창문을 통해 황금빛으로 물들며 마치 영적인 빛으로 방을 물들였다. 그 빛은 클라라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클라라는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이 바닥에 비쳤다.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건장한 사내 회사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클라라, 유감스럽게도 알려드리지만 검토와 논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즉시 해고합니다. 그 말들은 공중에 맴돌았다. 무겁고 가차 없이 음절 하나하나가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클라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쥐고 숨을 앗아가는 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테이블 주위에 임원들의 시선을 마주쳤다.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고 어떤 이들은 희미한 동정심을 보였지만 모두 이 무언의 판단에 동조하고 있었다. 회사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미가 전혀 없었다. 클라라는 뺨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격렬한 감정이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그들이 비난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어요. 뒤따른 운걸거림은 마치 비난의 합창 같았다. 어떤 이들은 불편하게 몸을 뒤틀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클라라는 마치 심판대 앞에 갇힌 죄수처럼 자존심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다. 공개적으로 발각되어 굴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믿을 권리가 있지만 결정은 최종적인 거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대답. 클라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자신을 압도하려는 감정의 경류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발꿈치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저항의 주문처럼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무언의 약속,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누명을 벗겠다는 맹세가 느껴졌다. 불의는 그녀의 속을 불태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강인함을 북돋아 주었다. 클라라가 사무실 문을 나서자 그녀의 시선이 젊은 상속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내면의 갈등이 짙게 묻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묵묵히 지지의 메시지, 어쩌면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클라라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믿는 한,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는 가운데 클라라는 보도를 따라 걸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피부에 따스함을 선사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산들바람에 하루의 굴욕을 씻어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의 커리어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쇠퇴했지만 결코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 주변을 밝히기 시작하자 클라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강하고 현명해져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라고. 그 생각에 그녀는 따뜻해졌다. 희망과 정의로운 복수의 불꽃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클라라가 이제 자신의 사무실이라 부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도시의 불빛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반짝였다. 갓 내린 커피의 은은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편안함과 결의를 느끼게 했다.
간소한 나무판과 이젤로 이루어진 임시 책상에 앉아 클라라는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담긴 서류 더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부당하게 해고되기 전에 간신히 구해낸 재정 서류들을 몇 주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정우 하나만이 밝혀진 방은 마치 그녀와 함께 숨 쉬는 듯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약속과 비밀의 속삭임처럼 메아리쳤다. 손가락 아래 거친 종이 질감은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숫자를 헤매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범을 밝혀낼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북처럼 가슴에서 쿵쾅거렸다. 숫자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논리와 이성이 그녀의 편이었지만 배신과 수치심에 억눌렸던 내면의 목소리, 직감이 열쇠가 바로 그녀 앞에 있다고 속삭였다. 그때 어두운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클라라는 그것을 보았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했지만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금융거래,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금액이 미묘하게 삽입된 것. 그의 입술은 승리의 미소와 함께 커져가는 분노가 뒤섞인 채 벌어졌다. 바네사, 그는 독처럼 혀끝에서 굴러나오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항상 미소 짓고 충성심이 투철한 듯 보였던 부사장이야말로 진정한 배신자였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를 꼭 껴안았던 이제는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위로의 말, 바로 그 여자가 그녀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다. 클라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던 배신의 고통이 이제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계산된 미소와 달콤한 말투를 가진 바네사의 모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클라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가슴 속의 열정이 더욱 커져갔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클라라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계시 속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 불꽃으로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발견의 아드레날린으로 떨렸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길은 명확했다. 그녀가 겪었던 치욕은 정의뿐 아니라 복수를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클라라는 바네사와 맞서고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 더 확고하고 반박할 수 없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체 음모를 풀어줄 실마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그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다. 밤은 아직 깊지 않았고 클라라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바네사와 마주하고 부통령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달콤한 서곡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클라라는 자리로 돌아왔고 눈빛은 결의로 이글거렸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네사의 배신은 가면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었다. 클라라는 단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실이 그녀 편에 서 있으니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새벽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클라라는 임시로 빌린 작은 사무실의 어둑한 불빛 아래 마치 숨어있는 뱀처럼 긴장감이 머릿속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는 낡은 나무와 먼지 쌓인 책들의 은은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까지 그녀가 혼자 힘겹게 싸워온 것을 말없이 증언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바네사가 만들어낸 격동의 음모의 바다를 헤쳐나갈 지혜의 등대, 동맹이 필요했다. 마르코스,
그 이름은 마치 희망의 주문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은 금융 지식의 미궁과 같았고 모든 굴곡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라는 그의 지도 아래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숫자 너머를 보고 세무 보고서의 행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단순한 멘토가 아니었다. 클라라에게 그는 폭풍 한가운데 닷과 같았다. 클라라는 결심을 굳힌 채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매 순간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도울 수 없다면 어쩌지? 의심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생각에 굴복하기도 전에 마르코스의 깊고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평소처럼 차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묻어났다. 클라라, 오랜만이야. 무슨 영광을 드려야 하지? 그는 진심 어린 부성애가 담긴 어조로 인사했다. 마르코스, 당신이 필요해요. 클라라가 말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던 연약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일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처럼 꼼꼼한 마르코스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턱에 손을 얹은 채 마치 벽과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 저 너머를 응시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클라라, 다 말해봐.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결의가 가득했다. 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에 압박감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감정적으로 충만한 고백이었고 그녀의 환멸과 배신이라는 복잡한 그물망을 이루는 실타래였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마르코스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귀 기울여 듣고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서를 찾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클라라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자신을 행동으로 옮길 충동을 기다리는 듯 그 순간의 강렬함을 느꼈다. 클라라, 마르코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적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거야. 나는 매 순간 내 곁에 있을 거야. 마르코스의 약속은 분명 안도감을 주었고 어둠 속의 빛과도 같았다. 클라라는 그와 함께라면 정의를 실현할 진정한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힘을 얻어 쿵쾅거리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클라라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숨겨진 진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위한 싸움이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호드리고의 호화로운 사무실은 두꺼운 커튼이 햇살을 가려 거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기는 마치 숨 막힐 듯 무거웠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구에서 풍기는 가죽 향이 은은한 바네사의 향수 냄새와 어우러져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호드리고 맞은편에 앉아 흠잡을 데 없이 붉은 손톱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두드렸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리는 메트로놈처럼. 로드리고는 바네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내가 정말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의향이 있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바네사는 달콤함과 도끼가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로드리고, 여보. 그녀는 매끈했지만 숨은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클라라가 결백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조작했죠. 증거가 뭐냐고요? 그녀의 속임수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해요. 바네사의 제안은 명령이자 절박한 간청이었고 로드리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증거인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클라라가 정말 무죄라면? 의구심이 원치 않는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바네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마치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동공을 로드리고에게 고정했다. 로드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생각해봐. 회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모두를 이용했던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려는 듯했다. 결정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네사는 그를 부드럽지만 거침없이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저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네사.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고백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드러냈다. 바네사는 그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일어서서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이제 그녀의 존재는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로드리고, 망설일 수 없어. 클라라는 이미 나왔지만 이 수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딸들을 생각해봐. 네가 바라는 딸들의 미래를. 바네사의 말은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처럼 로드리고의 방어막을 뚫고 세우며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안전과 안정을 약속하는 사이렌처럼 바네사의 단호한 눈빛만이 그를 사로잡았다. 좋아요. 마침내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마치 스스로 판결문에 서명하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필요한 건 뭐든 할게요. 바네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움을 암시하는 미소였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만족감은 감춰져 있었다. 로드리고는 그 암울한 임무를 준비하면서 마치 더 큰 게임 속 꼭두각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클라라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의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리고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두운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토록 소중하고 연약한 진실이 야망과 두려움의 무게 아래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약속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회사의 작고 비좁은 자료실의 어둑한 불빛 아래 낡은 종이와 바랜 잉크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하는 가운데 클라라와 마르코스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낡은 카펫 때문에 발소리가 뭉개졌다. 폴더와 서류로 가득 찬 높은 책꽂이는 마치 말없는 파수꾼처럼 만약 그 비밀이 드러나면 바네사의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클라라는 머리를 급하게 번으로 묶은 차에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기록 보관소의 짙은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듯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뒤섞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였나? 클라라는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공포를 애써 무시하며 생각했다. 그녀 옆에서는 이마에 집중하는 마르코스가 마치 섬세한 수술을 앞둔 외과의처럼 정밀하게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뭔가 구체적인 걸 찾아야 해. 클라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마르코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패배를 거부하는 결의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권력과 야망의 게임에서 진실만이 바네사를 상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가끔씩 문서를 넘기는 소리가 침묵 속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클라라는 피로감과 함께 점점 커지는 긴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조작된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르코스는 갑자기 멈춰 섰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 그의 눈은 세월에 누렇게 변한 나무잎에 고정되어 있었다. 클라라, 이것 좀 봐. 그는 소리쳤다. 그의 열렬한 속삭임이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클라라는 몸을 기울였다. 눈으로 글자를 훑어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흑백 화면 속 그들 앞에는 조작과 사기에 대한 묵묵한 고백처럼 일련의 금융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증거이자 바네사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잃어버린 고리였다. 맙소사. 클라라는 마치 압도적인 폭풍처럼 이해의 실마리를 느끼며 중얼거렸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그 순간의 무게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이 문서들을 손에 넣는 것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교활함과 영향력을 지닌 바네사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기록 보관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클라라와 마르코스는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파도와 싸우지 않았다. 마침내 진실로 가는 지름길을 찾은 것이다. 새로운 결의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클라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이게 모든 걸 바꿔, 마르코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가득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를 풀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들이 기록 보관소를 나서자 마치 폭풍 전야의 전기처럼 기대감이 공중에 감돌았다. 그리고 그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이 떠돌았다. 정의, 응징, 그리고 곧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이었다. 클라라와 마르코스가 기록 보관소 밖으로 이어지는 차갑고 조용한 복도를 걸어 나가자 방금 발견한 것의 무게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과 어두운 진실로 가득 찬 짙은 구름처럼 그들을 덮쳤다. 낡은 종이와 빛바랜 잉크 냄새가 여전히 공기를 가득 채우며 숨겨진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평소에는 단호했던 클라라는 이제 예상치 못한 손의 떨림을 느꼈다. 마치 결심의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마르코스는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돌아섰다. 그의 검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클라라. 그는 단호하면서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부드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클라라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면 늘 하던 대로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혹시 틀렸으면 어쩌지? 그녀는 생각했다. 몇 번이나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뱃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이 모든 게 엉뚱한 선택, 막다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의 새롭게 찾은 자신감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독이었다. 마르코스,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죠? 마침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더 컸고 복도에 숨 막히는 침묵을 간신히 뚫고 나왔다. 마르코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함을 단번에 알아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에게 남겨진 트라우마의 흔적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부당 해고로 인한 굴욕의 기억, 예전 동료들의 동정과 경멸의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뒤섞여 불확실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마르코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탄탄한 존재감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의심의 바다에 닻을 내리는 듯했다. 클라라, 우리는 이제 와서 물러서려고 한 게 아니야. 그는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는 정의를 추구하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기회가 있어. 그들이 너를 짓밟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줄 기회가 있어. 그의 말은 클라라에게 던져진 밧줄, 마치 생명줄 같았다. 클라라는 그 밧줄을 간절히 붙잡고 싶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그의 강렬한 시선 아래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애썼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어쩌지? 그가 고백했고 그녀가 멈추기도 전에 고백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생각이었다. 무시하기 힘든 나약함의 유령이었지만 항상 불안한 순간에 스며드는 생각이었다. 마르코스는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클라라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다. 클라라, 넌 생각보다 강해. 난 처음부터 네 안에서 그걸 봤어.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그의 확신은 마치 연고처럼 그녀 안에서 휘몰아치는 자기 비판의 폭풍을 잠재웠다. 그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위로가 되었고 이 여정에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클라라의 가슴에서 결의가 서서히 솟구쳐 오르며 용암강처럼 혈관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르코스가 내미는 힘을 받아들였다. 내 말이 맞아. 마침내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끝까지 해낼 거야. 두려움에 굴복할 순 없어. 그들이 다시 길을 나서자 발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울려 퍼졌다. 클라라는 두려움이 가라앉고 그 자리를 점점 더 커져가는 목적의식으로 채웠다. 아직 내면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지만 마르코스의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심의 시면을 건너기 위해 그녀가 쌓아 올리고 있던 다리에 또 하나의 벽돌이 되어 주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클라라는 마르코스가 곁에 있다면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맑은 빛, 지평선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이 보였다. 클라라가 도달하고자 결심한 새로운 새벽을 약속하는 빛이었다. 바네사는 창밖으로 클라라와 마르코스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침 내린 가랑비로 축축해진 자갈길 위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광경은 경멸과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가슴 속에서는 마치 타오르는 인걸불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 둘은 날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억눌린 분노가 묻은 속삭임처럼.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들어와 축축한 흙내음과 나무잎 냄새를 실어왔다. 바네사는 공기 중의 습기를 마치 만질 수 있는 듯 생생하게 느꼈고 머릿속은 전략과 복수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클라라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그녀의 힘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에게 도전하는 승리의 귀환이었다. 그리고 마르코스 옆에서 그녀는 더욱 단호해 보였다. 잠시 바네사는 마르코스가 그저 야심만만한 젊은이였고 바네사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매혹적이고 무자비한 여성이었던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아,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지만 바네사는 뭔가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마르코스가 차라리 과거의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싶어 하는 뭔가. 바네사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난간에서 돌아섰다. 두 손으로 입고 있던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매만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무 마룻바닥에 울려 퍼졌고 발꿈치는 마치 곧 닥칠 위험을 알리는 경고처럼 찰칵거렸다. 바네사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라라와 마르코스는 단호했지만 바네사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르코스를 발견했다. 해는 이미 지평선 위로 저물어 불타는 황혼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사무실은 어둠에 휩싸였고 블라인드 사이로 황금빛이 새우며들어 벽에는 춤추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르코스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발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었다. 바네사. 그는 태연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 깃든 긴장감은 그의 진심을 드러냈다. 뭘 원하는 거야? 바네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오, 마르코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녀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가 도끼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클라라의 계획은 알고 있어. 마르코스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다가가 그에게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내 비밀을 알아. 그녀는 속삭였다. 말투에서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만족감이 느껴졌다. 네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말이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르코스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쓰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바네사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클라라와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면 바네사가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르코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귓가에 쿵쾅거렸다. 그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믿어주는 클라라까지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의심이 그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는 인생 최대의 싸움을 앞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비밀을 간직한 바네사가 이미 승리했는지 결정해야 했다. 따뜻한 늦은 오후에 은은한 불빛 아래 로드리고는 가족 저택의 조경된 정원을 거닐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비밀을 속삭였다. 그곳은 평화의 장소였다. 아니, 적어도 그래야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다. 공기 중에 스며드는 달콤한 제스민 꽃향기는 어깨를 짓누르는 긴장감을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마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산사태에 맞서기 위해 매 순간 계산된 듯했다. 오랜 가족 친구인 로베르토와의 대화가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로베르토는 백발의 겉모습을 넘어 세상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언제나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우연히 집 현관에서 만났다. 간 내린 커피 향과 은은한 고목 향이 어우러진 현관이었다. 로베르토는 깊고 이야기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초대하여 함께 지혜를 나누었다. 로드리고, 로베르토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네사의 진짜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은
로드리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게감을 품고 공중에 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네사의 행동 뒤에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까지 그는 그녀를 야심찬 여자로만 보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 로드리고는 로베르토의 말을 기억했다. 음절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사람은 겉모습과 항상 같은 존재는 아니야. 특히 그림자를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렇지. 거의 예언적인 무게감으로 내뱉어진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항상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로드리고는 갑자기 불확실성의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졌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자 로드리고는 이전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이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불안할 정도로 중요한 사소함을 떠올렸다. 그는 바네사가 항상 누가 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던 모습, 눈에 띄지 않는 미소, 그리고 잦은 수상한 외출을 떠올렸다. 각각의 기억은 의심의 모자이크를 이루며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정원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바네사의 티끌 하나 없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은 충동이 커져만 갔다. 로베르토의 암시에 진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의 두려움이 그저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로드리고는 가족,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밤이 하늘을 뒤덮으며 별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자 로드리고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네사와 직접 대면하여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는 이 조사가 그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진 그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어떤 수사도 서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정원을 어둠의 장막으로 뒤덮었지만 로드리고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났다. 그는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려 하고 있었다. 카드는 아직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모든 카드를 뒤집을 각오를 굳혔다. 그래서 달을 유일한 증인으로 삼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앞으로 마주칠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 고요한 사무실 한가운데 클라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는 차갑고 무자비한 메시지가 떴다. 접근 거부. 한때 키보드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던 손가락은 이제 충격에 거의 마비된 듯 무기력하게 멈췄다. 갓 내린 커피의 익숙한 냄새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힘이 없었고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시간이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생각했다. 평소에는 안전한 안식처였던 사무실은 불확실성의 미궁으로 변해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문서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문서들은 이제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한때 활기와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방은 이제 감정의 사막처럼 느껴졌다. 블라인드가 햇살을 걸러내며 방 안을 세피아 톤으로 물들였다. 마치 자연마저 그녀의 슬픔을 공유하는 듯했다. 클라라는 주변의 반 친구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뒤에서 로베르토가 소피아의 말에 웃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닿을 수 없는 운걸거림으로 뒤섞였다. 이럴 리가 없어, 지금은. 클라라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무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 방해 행위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누군가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야비하게 행동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망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다. 의자가 살짝 회전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듯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녀는 입술을 멍해질 때까지 꽉 다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클라라는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무겁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고 그것도 빨리 얻어야 했다. 유리문을 들어서자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바깥 정원에서 피어난 꽃향기를 실어왔다. 진실이 눈앞에 있다는 말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강인하지만 눈에 띄게 동요한 여자였다. 그들에게 패배하게 둘 순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단호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소리 없는 선전포고처럼 울려 퍼졌다. 세상이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듯했지만 클라라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해 공작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동맹이 취약하고 위험한 전장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에 가까운 결의로 그녀는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투의 첫 단계는 패배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후의 그림자가 방 전체에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어 윤이 나는 나무 바닥에 춤추는 무늬를 만들어냈다. 클라라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서 있었다. 시선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평선은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은 회오리 바람 같았고 생각 하나하나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되살려냈다. 포기하지 않겠다. 항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용히 생각에 잠긴 바로 그 순간 문이 살짝 삐걱거리며 마르코스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불안한 손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클라라를 잠시 바라보며 마치 그녀의 눈빛에서 본 결의를 흐트러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망설였다. 하지만 그를 갉아먹는 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욕구가 그 어떤 망설임보다 강했다. 클라라.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연약함이 뒤섞여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답을 찾고 있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뭔가. 클라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두운 예감이 온몸을 뒤덮은 듯. 무슨 일이야, 마르코스? 제발 나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에 찬 속삭임으로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르코스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담겨 있었다. 사보타주에 대한 이야기야. 나도 관여했어, 클라라.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아니었어. 그는 고백했다. 그의 말의 무게는 눈사태처럼 쏟아졌다. 클라라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감정은 절벽에 부딪히는 것엔 파도처럼 격렬하게 부딪혔다. 배신, 불신, 분노.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쓰디쓴 칵테일처럼 느껴졌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흘리지 못한 눈물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르코스가 앞으로 나서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다.
널 보호하려고 했어. 그들이 날 강요했어, 클라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위협했어.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 내 곁에서 싸우고 싶어. 너와 함께 이 상황에 맞서고 싶어. 클라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응시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를 믿고 싶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생각을 달래는 슬픈 노래처럼 들렸다. 마르코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솔직해야 해. 약속해줘. 클라라는 단호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마르코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이 마치 말없는 약속처럼 빛났다. 약속할게, 클라라.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을 거야. 공기 중에 감돌던 긴장감이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러운 안도감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장애물 투성이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마르코스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고 정의와 구원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할 것이다.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며 첫 번째 별빛이 쏟아져 내리자 클라라와 마르코스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동맹을 맺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없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에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은 황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은 새로운 시작의 빛깔로 물들었다. 클라라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결의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문을 여는 카페들의 향기를 실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은 그녀의 마음속 격동을 반영하는 도시적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클라라는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문자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다급했다. 바네사가 뭘 했는지 알아. 오전 10시에 옛 공원에서 만나. 너만. 클라라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잠시 주변 세상이 고요해지는 듯했다.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 바네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한때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놀이로 가득했던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비바람에 달아해진 벤치와 바람의 비밀을 속삭이는 나무들만 있을 뿐이었다. 클라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그곳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묘한 향수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복수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의 실체였다. 클라라는 머뭇거리며 걸으며 주변을 훑어보다가 고목 그늘 아래 앉아있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헬레나였다. 예리한 눈빛과 불안한 자세를 지닌 그녀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했다. 클라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다가왔다. 헬레나의 시선이 클라라의 시선과 마주쳤다. 마치 이미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 말없는 공모가 가득했다. 와줘서 고마워, 클라라. 헬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어.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바네사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클라라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정이 격해졌다. 두려움, 희망, 그리고 바네사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는 듯했다. 헬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먼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듯 말했다. 그날 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요. 바네사를 봤어요. 그녀는 헬레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며 말을 멈췄다. 클라라는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과 곧 드러날 일의 중요성을 느꼈다. 클라라, 그녀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어. 헬레나가 마침내 다시 한번 단호한 결의를 담아 말했다. 그녀가 거짓 증거를 조작하며 모든 걸 조작하는 걸 봤어. 그녀는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어. 헬레나의 말은 마치 단검처럼 클라라가 안다고 생각했던 현실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클라라는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꼈다. 헬레나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증인이자 바네사의 거짓말을 깨뜨릴 잃어버린 조각이었다. 왜 저를 믿으세요? 클라라가 감정이 짙게 묻어난 속삭임처럼 물었다. 클라라, 네가 강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바네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네 마음속에는 용기와 정의가 있기 때문이야. 헬레나가 대답하며 눈을 맹렬하게 빛냈다. 클라라는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헬레나가 곁에 있으니 전투는 덜 외로워 보였다. 공원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그 진실은 마침내 바네사를 정의를 심판대에 세우고 클라라를 정당한 그녀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햇살이 더 밝게 비치자 클라라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고요한 밤, 별빛 아래 도시가 잠든 가운데 로드리고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램프가 책상을 덮은 서류 더미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고요함은 반쯤 열린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고 그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로드리고는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지난 결정들의 무게를 마치 숨 막히는 담요처럼 느꼈다. 단호하고 상처받은 눈빛을 한 클라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순간 그는 깨달았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의 불길을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는 것뿐이었다. 로드리고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후회하기에는 다소 의외의 시간이었지만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그는 일어서서 좁은 공간을 걸어가며 맨발로 마룻바닥의 시원한 나무 질감을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클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았어. 내일 모퉁이 카페에서 8시에 도시 반대편 클라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그저 환상일 뿐이었다. 불안감이 전류처럼 혈관을 타고 흘러갔고 화면에 깜빡이는 로드리고의 메시지는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과거에 그가 던졌던 모든 거친 말과 경멸 어린 눈빛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몇 줄의 문자에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클라라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세상이 아직 줄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받아들이려는 듯. 다음 날 카페는 익숙한 원두 가루 향과 손님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다. 클라라는 일찍 도착했고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초조한 몸짓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곧이어 로드리고가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클라라를 본 로드리고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한 걸음걸이로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만질 수 없을 만큼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않은 말과 표현하지 못한 후회로 가득했다. 로드리고는 가지고 있던 폴더를 열어 여러 서류와 재무 보고서를 꺼냈다. 클라라, 내가 이 증거를 찾았어. 바네사의 거래 내역, 횡령 기록이야. 바네사의 진짜 모습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야.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로드리고,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억누르기 힘든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그는 시선을 내렸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 강해졌다. 클라라,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야. 누가 내 곁에 있는지 보지 못한 건 바보 같은 짓이었지.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네가 내 것을 되찾도록 돕고 싶어. 로드리고의 말 속에 담긴 연약함은 클라라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히 예상치 못한 아군을 넘어 자신의 악과 싸우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손에 쥐는 순간 폭풍우 치는 밤을 뚫고 비치는 햇살처럼 희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로드리고가 시작한 일이 마침내 바네사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되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고 클라라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화로운 사무실의 은은한 불빛 아래 바네사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졌다. 밤은 습했고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은은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방 안의 정적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얼음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깨뜨렸다. 잔에는 엠버 위스키가 놓여 있었는데 바네사는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평온함을 약속하고 있었다. 바네사는 겉으로는 통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의 얼굴에 늘 드리워져 있던 계산된 미소는 이제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의 표정만 남았다. 그때까지 그녀가 충실한 아군으로 여겼던 로드리고의 배신은 마치 예상치 못한 등 뒤통수에 칼을 꽂은 듯했다. 어떻게 감히?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찔렀고 그럴 때마다 더욱 강렬해졌다. 바네사는 참을 수 없는 배신의 쓴맛을 입안 가득 느꼈다. 로드리고와의 모든 대화, 모든 발걸음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는 동안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질 듯한 실처럼 끊어졌다. 클라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었다. 클라라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를 다 써댔는데도 말이다. 클라라가 굴욕을 당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기억은 여전히 바넷에게 가학적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조작의 걸작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바네사는 바깥의 밤하늘을 응시하며 계획을 세웠다. 로드리고가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를 무력화시켜야 했다.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 그녀는 생각하며 무심코 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클라라가 죄책감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이게 할 무언가. 몸을 앞으로 숙여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단호하지만 계산된 도끼가 가득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로라, 데이비드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에 만나야 해. 그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 특별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심술궂은 구석이 있었다. 마치 클라라가 자신이 저지른 비난에 망가져 망신당하는 모습을 이미 예감한 듯했다. 바네사는 인터콤을 끄고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았다.
등에 닿는 시원한 감촉이 느껴졌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뒤덮었다. 처음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방정식은 정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을 꼼꼼하게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을 교묘히 피하는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을 움직일 완벽한 조리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멀리서 번쩍이는 번개가 바네사의 실루엣을 잠시 비추었다. 그림자 왕국 속 어두운 여왕처럼. 첫 빗방울이 창유리에 닿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이 곧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아는 누군가의 자신감이 담긴 미소였다. 힘이 다시 느껴졌고 그와 함께 클라라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바네사는 자신의 영역의 고요함 속에서 마치 주문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다. 바네사는 위험한 게임에서 마지막 한 수를 내디드려는 듯했다. 아침은 마치 하늘마저 도시 위로 무너져 내릴 듯 잿빛으로 숨 막힐 듯 고요했다. 클라라는 불안감에 잠에서 깼다. 폭풍 전 꽃밭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불길한 예감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그 예감을 떨쳐내고 아침 일과에 집중했다. 갓 볶은 커피 향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오늘은 그 편안한 향이 더 희미하게 느껴졌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에 가려질 듯했다. 클라라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바네사로 향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클라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때 친구라고 여겼던 그녀가 그토록 사악한 짓을 꾸며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배신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때 복도에 발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그녀의 몽상을 깨뜨렸다. 3번의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판사의 망치처럼 필연적으로 울려 퍼졌다.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클라라의 세상이 멈춘 듯했다. 클라라 멘데스?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격식 있는 어조가 가득했고 클라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마른 목구멍에 공포가 새우며드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의 말은 단두대처럼 떨어져 내렸고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불신과 공황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건 실수야.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절박하게 손짓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믿어야 해. 하지만 경찰관들의 눈빛은 마치 이 변명을 수없이 들어본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수갑을 채웠다. 수갑은 그녀를 둘러싼 상황만큼이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녀가 끌려가는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굵은 빗방울이 경찰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눈물처럼 느껴졌고 클라라를 집어삼키는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절망 속에서도 그녀 안에서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네사가 거짓, 비난으로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클라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감방 안을 울리는 발소리, 이 모든 것이 쇄신의 주문이 되었다. 바네사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클라라는 바네사의 계획에 있는 어떤 약점이든 어떤 기회든 이용해 전세를 역전시킬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열렬히 작동하며 모든 움직임을 계획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클라라는 감방 안에서 홀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바네사의 진짜 모습까지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한때 숨 막히게 느껴졌던 벽은 이제 내면의 갈등을 침묵으로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클라라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었다. 그날 밤 눈을 감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가 그 게임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내가 끝낼 거야. 새벽녘 회의실의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황금빛 광선을 드리웠다. 이사회 임원들이 모여들자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마치 손에 잡힐 듯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각자 기대감과 굳건히 간직한 비밀이 담긴 아우라가 감돌았다. 정장 차림은 행사의 중대함을 더욱 강조했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는 부드럽지만 울림이 컸다. 마치 임박한 폭풍의 서곡 같았다. 테이블 옆에 선 마르코스는 어깨에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평소 평온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분노를 담은 결의의 폭풍으로 물들었다. 그의 옆에는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표정에 로드리고가 그들이 곧 밝혀낼 진실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서 있었다. 마르코스는 심호흡을 하며 가구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삼나무 향을 맡았다. 이상하게도 그 향은 그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해. 그는 바네사의 운명이 담긴 마닐라 봉투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지며 생각했다. 이사회 여러분, 마르코스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렬함이 가득했고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오늘 저희는 회사의 방향을 바꿀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했다. 낮은 운걸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곧 듣게 될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로드리고는 일어서서 마르코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역경,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상호 존중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용한 제스처였다. 이 회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르코스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열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사진, 문서, 이메일. 하나하나가 바네사가 어둠 속에서 꾸민 계략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차례로 문서를 살펴보았다. 충격에서 불신까지 표정은 다양했고 커다랗게 뜬 눈은 그들이 목격한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증거는 마르코스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정의감이 절정에 달했다. 바네사가 이 벽 안에 얼마나 많은 조작과 부패를 저질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결의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올랐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정보가 스며들자 방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폭로의 충격은 압도적이었고 기념비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자각은 허공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까지 부패한 체제의 침묵의 공범이었던 의회 의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르코스는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은 그 방 너머까지 울려 퍼질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배신으로 파괴된 이 회사의 이름을 되찾고
재건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상담사들의 얼굴에 결의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결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평선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던 중 진실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과 미래의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쇄신의 침묵이었다. 멀리서라도 클라라는 그 쇄신이 정의를 향한 그녀의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회사 본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사회 임원진, 직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마치 계시의 폭풍이 모두에게 쏟아질 듯 기대감과 불안한 속삭임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바깥에서는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마치 다가올 혼란을 예고하는 듯 불안한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의 배후로 많은 이들에게 지목되었던 바네사가 꼿꼿이 서 있었다. 평소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그녀의 눈은 이제 반항심과 거의 감춰지지 않은 공포가 뒤섞인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 정장을 입고 세상에 맞서 싸웠지만 자신감의 표면 아래 감정의 소용돌이가 끌어올랐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분노.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클라라 옆에 선 마르코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의 도래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바네사. 그는 마치 정의의 날카로운 칼날로 침묵을 꿰뚫을 듯 무거운 허공에 그녀의 이름을 흘려보내며 말을 시작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고 배신하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방 안 구석구석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바네사는 평정심을 앗아갈 듯한 공포의 물결을 막으려 애쓰며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그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거짓말에 목이 졸리는 듯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배경에서 거대한 화면이 켜지며 문서, 사진, 거래 내역 등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네사가 정성껏 엮어낸 배신의 테피스트리 같았지만 이제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증거를 보자 놀라움과 불신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군중을 휩쓸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바네사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한때 보여주었던 권위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침묵은 곧 판단이었고 자백하는 피고인인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내뱉으려 애쓰는 동안 청중의 시선은 마치 수천 개의 횃불처럼 그녀의 의식 속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뒤로 빼며 출구 도피로를 찾았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두 명의 집행관이 앞으로 나서며 굳건하고 단호한 손길로 모든 탈출 시도를 차단했다. 바네사는 얼어붙었다. 그들의 시선과 손목을 감싼 수갑의 무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몰락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바네사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높이 들었다.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자부심을 간직한 채.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후회의 소용돌이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각각의 감정은
그녀의 선택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녀는 문이 닫히고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생각했다. 장면은 웅성거림과 안도의 한숨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클라라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파도를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장의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녀는 전투가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구원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재건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바네사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을 때 클라라는 진정한 승리는 용기와 진실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모두의 시선은 무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로드리고는 진지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땀으로 살짝 젖은 이마에 강렬한 조명이 반사되었지만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어깨를 쭉 펴고 자세를 유지했다. 클라라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심장이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로드리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거의 압도당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기대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희망, 그 끈질긴 희망이. 로드리고는 목을 가다듬으며 모두를 현실로 되돌렸다. 친구 여러분, 동료 여러분, 오늘은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깨진 약속과 과거의 실패로 무겁게 짓눌렸다. 클라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심장 깊숙이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우린 모두 실수를 해요. 로드리고가 말을 이었다. 그의 푸른 눈이 잠시 클라라의 눈과 마주쳤다. 마치 둘 다 겪었던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는 듯 말없는 연결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망가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마치 공기 자체가 기다리고 있는 듯 거의 만질 수 있을 듯 했다. 클라라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로드리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단호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누군가에게 제 빚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클라라. 방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클라라는 뺨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불신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로드리고가 말을 이었다. 클라라, 자네의 헌신과 성실함이야말로 이 회사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이네. 바로 오늘부터 자네는 새 이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네. 그 말은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공중에 떠 있었다. 클라라는 끈질기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말없는 증언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잠 못 이룬 밤들, 어려운 결정들, 그리고 무력감으로 짓눌렸던 기억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인정받고 승격되었다. 로드리고는 감탄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누구보다 이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는 더욱 친밀한 어조로 마치 주변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녀에게만 말하는 듯 말했다. 클라라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듯 그에게도 자신에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자 클라라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파괴적인 폭풍우가 지나간 후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처럼 새로움은 거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용기와 진실성을 가지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확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받은 정의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방식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존경과 인정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된 가운데 클라라는 미래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은 지옥에서 살아남아 더 강해진 누군가의 힘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면이 펼쳐지면서 하나의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고 모두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무엇일까? 회의실은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졌고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춤을 추듯 움직였다. 클라라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소리였다. 주변 임원들의 속삭임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같았다. 조화로우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그 순간의 무게를 실감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가벼움도 느껴졌다. 그녀가 겪은 불이뿐 아니라 짊어졌던 상처에 대한 승리였다. 그녀의 최악의 모습을 본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찬 방 안은 이제 존경과 어떤 이들은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로드리고는 그들 사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클라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표정에는 클라라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연약함이 묻어났다. 한때 자신감과 어쩌면 오만함마저 풍기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의 그림자에 휩싸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클라라의 몰락에 일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깨달음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증오와 원망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 못 이루던 밤들, 흘렸던 말없는 눈물, 그리고 그 고통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손을 흔들며 로드리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의 신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클라라. 로드리고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클라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시선은 흔들림 없었지만 연민이 묻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로드리고. 그녀는 강물이 흘러가는 듯 맑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 한 일은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방 안은 숨을 죽이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죄신의 상징이자 그곳에 있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였다. 클라라는 손을 내밀었다.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몸짓이었다. 놀라면서도 고마운 로드리고는 그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손에 잡힐 듯 안도감이 방 안을 휩쓸었다. 웅성거림은 박수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다. 마치 집단적인 긴장감이 마침내 사라지고 클라라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합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박수갈채는 클라라가 마음속으로 느낀 해방감을 그대로 담아냈다. 그녀는 로드리고를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진실성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클라라는 잠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 희망과 협력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함께할 동료들을 바라보며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갈 기회를 갖게 될까?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